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시청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금요일 저녁. 자기야, 이번 주말에 예인이가 놀러 가자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생각 없어? 어? 놀러 가자고? 아, 근데 나 어떡하지? 사실 이번 주말에 부장님이랑 골프하러 가기로 이미 약속을 잡아버린 상태여. 하필 부장님이랑 한 약속이라서 지금 취소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다음에 같이 가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도 괜찮아. 내가 갑자기 얘기한 잘못인 거지. 근데 요즘 골프 약속이 한 달에 2번이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잘 쳐서 그러는 거야? 그런가 봐. 우리 부장님이 치면 나이스샷 잘해드리거든. 그리고 예전에 프로 선수한테 레슨 받았던 적도 있잖아. 그래서 부장님이 날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근데 주말까지 반납하면 일주일이 너무 고된 것 같은데. 오빠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좀 이해해줬으면 해. 그리고 친구한텐 양해 한 번만 구해주라. 알았어, 오빠. 예인이도 이해하고 있을 거야. 고마워. 다음엔 같이 놀러 가는 걸로 하자. 그럼 난 내일 골프 약속 때문에 일찍 가야 돼서 먼저 잘게. 어, 난 그럼 일 마무리하고 자야겠다. 요즘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그런가 만들어야 하는 양이 많이 늘어난 거 있지? 그럼 다행이지. 아, 피곤하다. 그럼 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도록 할게. 다음날 점심. 예인아, 네 남편은 오늘 뭐 하기로 하셨어? 어? 그 사람 골프 치러 간다고 하던데? 어차피 놀러도 못 갈 거, 오늘 골프 치러 라운드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진짜? 내 남편도 오늘 간다고 하던데. 그럼 같은 곳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물어봐야지. 근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자기가 첫 손님이라고 하던데? XXX 골프장 간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은 부장님이 거길 좋아해서 맨날 그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정말 골프 치러 가는 거 맞아? 내 남편이 거기 사장이랑 아는 사이잖아. 그래서 만약 왔으면 얘기해 줬을걸? 전에 같이 갔을 때 친구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갔다 그 말이야?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 다른 골프장에 갔겠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다닌다고 하잖아.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서 못 마주친 거겠지. 근데 요즘 따라 주말에 자주 비 오는 것 같아서 그렇지. 혹시 뭐 바람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 걱정 많이 돼서 그런 거니까 오해 같은 건 하지 말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는 좀 너무하잖아. 마치 이혼하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부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기념일이나 생일도 잘 챙겨주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고부 갈등 없게 잘 조율해 준다는 부분이었어. 하긴 내가 봐도 그분은 남편 역할 잘하긴 해. 일단 마음 너무 놓지 말고 살짝 의심 정도는 해보란 의미였어. 알았어. 네가 말하는 거 잘 새겨둘 테니까 다음부턴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의심 생기면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날 저녁. 오늘 너무 피곤하다. 자기는 오늘 예인 씨 만나서 같이 놀았어? 같이 만나서 놀았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자기는 골프 잘 쳤어? 안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원래는 XXX 가려고 했는데 땡땡땡이라는 곳을 예약해뒀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왔더니 피곤하더라. 어쩐지. 예인이 남편도 골프 치러 갔다는데 자길 못 봤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상했는데 역시 다른 골프장에 방문했던 거였구나. 맞다. 근데 저번에 내가 얘기한 건 생각해봤어? 저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쉬고 싶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나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거 힘들었는데 자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어... 그럴까? 나도 고민이 되긴 했어. 이렇게 주말 없이 다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 근데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부담도 덜한 거 같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일하면 좋지. 정말? 그럼 회사 정리하고 나랑 같이 일할까?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솔직히 지금 상태만 유지되면 월 1,000은 그냥 버는 거잖아. 나도 사람 고용할 필요 없으니까 좋고. 그건 그렇지. 그리고 우리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직장 다니느라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잖아. 이참에 같이 지내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좋지. 그럼 이번 달에 사표 쓰도록 할게.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래도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는 걸로 하자. 이거 내 작은 소망이었어. 한 달 후. 자기, 오늘 어디 가고 있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동안 퇴사 준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제 쉬나 싶었는데 부장님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시는 거 있지? 퇴사했어도 거절하는 게 영 쉽지 않네. 근데 퇴사한 사람 불러서 골프 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도 이번에 새로운 일 시작해서 바쁘다고 하지 그랬어.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가기로 했어. 혹시 오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야? 원래 백화점 가자고 하려고 했지. 이번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 선물 사러 가자고 하려 했구나. 그럼 우리 내일 가는 건 어때? 나도 오늘 같이 가주고 싶은데 부장님이랑 좀 이따가 만나기로 해서. 아니야. 그냥 혼자 갔다 오도록 할게. 자긴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 잘하고 와. 배려해줘서 고마워. 자기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에이, 자기가 그만큼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럼 어머님 취향에 맞는 걸로 내가 알아서 준비해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우리 자기 정말 사랑해. 내가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 그날 오후. 어라? 정거장 안 사람 아닌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안 사람이랑 데이트 좀 하러 왔지요. 그나저나 전 사장이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골프 좀 치러 다니자 해도 주말마다 할 일이 있다고 거절하더니. 아니, 오늘은 혼자 밖에 계시는군요. 네? 볼 일이 있다고 해서요. 남편도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가 있고요. 나중에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까 와서 시간 보내고 가요. 안 그래도 우리 안 사람이 또 언제 오냐고 기대하는 거 있지요? 나이도 비슷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종종 와서 얘기 상대해줬으면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전 이만 먼저 가볼게요. 뒤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날 저녁. 자기야,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어디로 골프 치러 갔어? 어디로 치러 갔냐고? 그냥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갔다 왔지. 그래서 빨리 온 거잖아. 그래? 부장님이랑 단둘이 간 거야? 요즘 실력이 많이 늘어나신 거 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그랬어? 그럼 슬슬 자기도 나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 요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나도 자기랑 주말에 같이 놀러 나가고 싶은데 안 될까? 내가 요즘 소홀했지. 그럼 이번 주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 분교긴 하겠지만 드라이브 겸 겸사겸사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럴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맛집 같은 것도 찾아봐야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 주 금요일 오후. 오늘 발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자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래. 근데 자기야, 혹시 내일 가기로 한 거 취소할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일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골프 약속도 없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취소한다는 건 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고. 사실 민혁이가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보고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잖아. 내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프로포즈? 잘 알고 있지.
그때 내가 감동받아서 바로 승낙한 거잖아. 설마 그것 때문에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 어, 안 그래도 자기가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말이야. 거절은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쩔 수 없지. 민혁 씨면 우리 축가 불러주셨던 그분 아니야?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저녁이라도 시간 같이 보내는 거 잊지 마. 그날 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 내일 놀러 간다고 했잖아. 일찍 자야 하는 거 아니야? 내일 약속 취소됐어. 글쎄 민혁 씨가 프로포즈 할 거라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 있지? 근데 절친한 친구니까 그러지 말라고도 말 못하겠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민혁? 박민혁 말하는 거야? 그 사람 이미 결혼식 날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디서 프로포즈 했다더라? 그때 남편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맞아. 요트에서 프로포즈해서 바로 결혼하기로 했다던데? 뭐? 난 그 얘기 처음 들어. 그럼 이 사람은 내일 대체 뭘 하러 간다는 걸까? 아니, 최근에 하는 행동들이 다 이상하잖아. 너 내가 얘기했지. 바람도 한번 의심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편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주말에만 그러는 거지. 평일엔 나랑 같이 일하느라 바빠서 휴대폰 안 하는걸?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제 돈 걱정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잖아. 너 한번 뒷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정말 바람일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나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핀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난 믿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너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착한 사람은 아니야. 요즘에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니까 너도 너무 사람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겠어? 지금 봐봐. 골프 치러 간다고 했는데 부장님 백화점에서 만났다며. 근데 이번엔 민혁 씨 프로포즈 도와주러 간다고 내일 못 놀 거라고 했잖아. 실상은 어땠어? 민혁 씨 결혼날까지 다 받은 사람이야.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 어떻게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 그럼 지금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 거야? 야, 만약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세게 얻어먹는 거야.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나도 그렇긴 해.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라는 건데? 내가 그 사람 붙잡고 너 지금 바람 펴? 이렇게 물어볼까? 그건 아니잖아.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내일 같이 미행해 줄게. 우리 같이 가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걱정 많이 돼서 그래. 너 혼자 만약에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 분명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우리 같이 가자. 알았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내일 같이 시간 내서 가보는 걸로 하자. 다음날 아침. 오늘 유독 일찍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침부터 일찍 볼 일이 생겨서 말이야.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종종 연락해 줄게. 내가 괜한 걱정을 만들진 않잖아.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주말마다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언젠간 볕들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 평일에 몇 번 시간 빼도 될까? 자기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평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건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자. 난 오늘 예인이 만날 거라서 좀 늦게 집에 들어올 수도 있어. 자기도 볼 일 잘 보고 집에 들어오고. 그럼 우리 서로 할 일 다 하고 집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만약 내일이 빨리 끝나면 우리 마님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그럼 조심히 다녀와. 잠시 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건 거의 스토킹 수준이나 다름없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내가 이 두 눈으로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해. 그럼 영원히 모른 척하고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무서운 걸 어떡해. 내가 정말 힘들 때 힘이 돼준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소녀 같은 사랑일 뿐인 거라고. 여긴 어디야? 지금 저기 들어간 거야? 여긴 고시원이잖아. 설마 막 여자를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건가? 어, 대체 여긴 왜 온 거지? 일단 가보자. 나랑 말한 거랑 다르다는 걸 본 이상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잠시 후. 안녕하세요. 방금 지나간 사람 혹시 몇 호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알려드리면 개인정보 위반이고요. 아니요, 제가 아는데 거짓말을 하고 여기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청년 엄청 착실해 보이던데? 근데 이상해서 그래요. 그 잘생긴 청년이 이상하다고? 하긴 거의 매주 오는 것 같긴 해요. 와서 700 사무실 사람 만나러 와서 외출도 했다가 안에 머무르다가 매주요? 지금 시간 상관없이 온다는 말인가요? 아,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4개월 정도 됐나? 전날에 703호 데리고 오더니 지극정성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이상한 오해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사실 남편인데 남편이 누굴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아서. 혹시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아, 703호분이 있죠. 바람이면 좀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나이 차이가 20살은 나 보이던데 처자가 좀 고생하겠네. 혹시 올라가 봐도 될까요?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응, 그래 봐요. 어차피 7층은 3호 말고 쓰는 사람 없으니까 좀 소란스러워도 상관없어. 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행 꼭 갚도록 할게요. 잠시 후. 문 열어. 안 열어? 자기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프로포즈를 이런 고시원에서 하니? 나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대체 뭔데? 내가 자기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 아니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잔 맞긴 한데 자기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 설마 내 지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건 아니지? 사장님이 그러더라. 20살은 차이나 보인다고? 당신 그런 취향이었어? 들어봐. 여기 방 주인은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태야. 곧 오실 거니까 당신이 두 눈으로 누군지 확인해봐. 그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 갈 거니까 말이야. 뭐? 지금 나한테 확인하라는 거야? 당신 불륜 상대를? 그동안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해. 사연 씨, 아무리 그래도 지영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녀. 이건 아니지. 아니, 둘 다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오해라고요? 우리 지영이가 마음의 상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으면서 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곧 오시니까 직접 보고 오해 푸셨으면 해요. 나보고 충격받아서 쓰러지란 말 아니야? 내가 왜 오빠 애인을 만나야 되는 건데? 지영아, 나 못 믿는 거야? 나 너한테 한치의 잘못도 없어. 그건 맹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대체 뭔데? 나도 얘기할 생각이었어. 용기가 나질 않아서 말 못한 거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아유, 천서방, 늦어서 미안해. 어? 지영아, 네가 여긴 어떻게...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곧 얘기하려고 했었어. 근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올 핑계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하나둘 늘어났어. 정말 미안해. 병원이라니? 엄마가 지금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지영아, 내가 얘기해도 될까? 사실 엄마가 시한부래.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예전에 치료했던 암이 재발하면서 여기저기 전이됐다고 하더라.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천서방이 여기도 구해주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었어. 자기가 어머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이 주저앉아서 우는 걸 목격했어. 그래서 가족이란 걸로 물어봤는데 암이란 사실을 알았고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근데 얘기하면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할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숨겼던 거야. 내가 왜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이런 오해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거잖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가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어? 저기 지영아,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가볼게. 미안. 회상, 결혼 전. 오늘도 데려다줘서 고마워. 자기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있지. 나도 자기가 옆에 있어줘서 행복할 수 있었어. 그죠? 얼른 들어가. 자기도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지용아, 강지영, 엄마야. 엄마가 여긴 어떻게... 대체 나한테 왜 오는 건데?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지. 그쪽이 우리 사위? 안녕하세요. 천사윤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인사하지 마. 난 엄마란 사람 없어. 날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와? 그럼 진작 찾아왔어야지. 내가 보고 싶었으면 사정이 좋아졌을 때 바로 왔어야지. 엄마한테 사정이 좀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땐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 돌아오고 싶었는데 네가 친구들한테 엄마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했다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건 다 핑계잖아. 엄마가 정말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란 게 있었다면 진작 나한테 사과했어야 됐어. 근데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 있어? 그래놓고 지금 결혼한다니까 내 엄마 대우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결코 그랬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너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거야. 미안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엄마, 내가 진짜 힘들 때 엄마한테 연락했던 거 기억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던 날이었어. 근데 엄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연락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달 만에 톡 하나 보낸 거 기억해? 지영아, 그건 오해야.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따라주질 않았어. 지금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을 테니까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미안해. 난 듣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내 존재 잊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자. 자기야, 미안해. 나 먼저 들어갈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줘. 잠시 후. 미안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데려다주고. 지영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영이도 언젠가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동안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아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네요. 이러니까 지영이가 날 안 좋아하는 거겠지요. 어머님, 혹시 제가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지영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길죠. 지영이 낳기 전이었나요? 건강검진 차원에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방사선이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요. 모유에도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영이 낳았고 악어대만큼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됐죠.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전 아기 박스에 지영이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이미 약해진 몸은 그 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요. 덕분에 지영이가 힘들어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 건강 문제셨던 건가요? 사실 지금도 좋진 않아요. 하지만 더 늙기 전에 엄마로서 주지 못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던 건데 지영이한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죠. 하긴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봤자 뭐가 이쁘다고 엄마 거려주겠어요. 어머님, 제가 지영이 설득해 볼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괜히 얘기 꺼내면 지영이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우리 지영이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몇 년 후. 장모님, 장모님 얼굴이 왜 그렇게...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건가요? 찬서방? 미안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제 제 진료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년 만에 뵙는 건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아니요. 아님 제가 진료 포기하고 모셔다 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천사윤 씨? 다행히도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장모님께서 여기 병원에 다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가 안 좋으신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데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장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길래요? 박제자 숙자 성함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하니까요. 박재숙님 같은 경우 이번에 암이 재발하셨네요. 전이가 심하고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신다고 해요. 자식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거의 절연 상태라서 연락을 안 했으면 한다더라고요. 본인도 그동안 몸이 안 좋았던 탓인지 치료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다 보니 좀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가족분이 나타나셨으니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럼 앞으로 반년 정도 남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시한부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치료를 거부하시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장모님, 암이 전이되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영이한테 얘기를 하고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버린 건가요? 하지만 지영이한텐 얘기하지 않았음 해요. 어머님, 제가 사위니까 말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위 아닙니까? 그렇게 존대하시면 제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네. 딸한테 엄마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괜히 편하게 대했다가 지영이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무서웠어. 제가 지영이 몰래 장모님 모시고 다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유, 그런 수고 미안해서 안 되지. 난 여기서 내려줘. 네? 근데 여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닌가요? 어차피 집도 없는 사람인데 뭘. 맨날 이렇게 길에서 노숙 생활하고 있어. 병원비 때문에 월세 같은 걸 내지 못했거든. 아, 그럼 제가 작지만 지내실 수 있는 곳 장만해드릴게요. 고시원이지만 짐이 없으셔서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사정이 좋아지면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지영이가 왜 천서방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씨가 고우니까 그렇지.
우리 지영이 앞으로도 잘 부탁해. 회상 끝. 그렇게 됐던 거야.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이걸 자기가 알면 분명히 싫어할 것 같았어. 아, 그런 것도 모르고 나 혼자 오해해서 미안해. 자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배신감도 느꼈고. 그리고 엄마, 미안해. 나 사실 엄마 많이 원망했어. 내가 힘들 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없었으니까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 지금도 그 생각은 솔직히 변하지 않았어. 엄마도 네 마음 이해하고 있어.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니까. 엄마도 알고 있어. 그래서 지영이 널 원망하지 않았고. 난 너한테 단 한 번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면 서로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가 아니라 엄마한테 듣고 싶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내가 자리 피해줄게.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깊은 대화하고 마음 풀릴 때 나와. 고마워. 자기 덕분이야. 잠시 후. 미안해, 지영아. 엄만 그때 어리숙했던 것 같아. 고등학생 때 너라는 생명이 나한테 다가왔어. 고아였던 난 기댈 곳도 없었고 네 아빠는 날 버리고 유학을 가버리더라. 의지할 곳도 없어서 센터에서 생활했어.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렸지. 그땐 네가 원망스러웠어. 나한테 찾아온 너라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실상은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엄마, 솔직히 얘기하면 난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 난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알고 있어. 너도 나도 서로 잘못이 없단 거.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랑 난 서로를 원망한 거지. 미안해, 딸.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야 후회되는 거 있지? 그래도 천서방한테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일상 얘기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어. 그래도 넌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 엄마, 이제 엄마랑 난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치료받을 생각 없다면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나랑 오랫동안 살아야지.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왜 이별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그러겠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대우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괜찮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야. 난 30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가 충분히 미웠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별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의 사랑이란 거 받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아보고 싶어. 기회를 줘. 내가 그래도 될까? 너한테 그걸 바래도 되는 걸까? 물론이지. 우리 너무 멀리 돌아왔잖아. 이제 다른 모녀처럼 엄마와 딸 같은 관계 가져보자.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볼게. 잠시 후. 미안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어.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것도 잊고 의심했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 솔직히 내가 거짓말한 건 맞는 거잖아. 덕분에 엄마랑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으로 모셔가도 될까? 차마 고시원에 둘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마음 편한 대로 해. 오히려 난 환영하고 싶어. 지영이 네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었단 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난 네가 장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엄마랑 내 사이가? 사실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진 모르겠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줄게. 그럼 오늘 바로 퇴실하고 장모님 모실까? 아니, 방 정리는 해야 하니까 며칠 있다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긴 우리도 준비를 한 후에 맞이하는 게 좋을 거야. 네 걱정이 평소에도 많으신 분인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잖아. 고마워. 그렇게 배려해줘서. 며칠 후. 장모님, 어서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 지내시긴 괜찮을 거예요. 아유, 누추하다니. 오히려 내가 지내던 곳보다 좋은걸. 누추하다니? 내가 집안 살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해. 아이, 그런 애도 아닌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장모님 모시는 건 처음이니까 나도 조심스러운 거야. 오해 안 하는 거지? 치, 알아. 그냥 괜히 심술 내본 거야. 그럼 엄마한테 방 안내 좀 해줘. 난 저녁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싶네. 장모님, 여기서 생활하시면 돼요. 고마워. 천사방 덕분에 지영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도움이 됐다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지영이가 엄마란 단어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장모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랑 지영인 이제 장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잖아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엄만 많이 피곤했나 봐. 건강이 안 좋으신 만큼 아무래도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암 전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 있잖아. 나한테 화나거나 한 건 없어?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건 맞잖아. 처음엔 화가 났어. 어떻게 엄마를 따로 만날 수가 있었나.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썼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잖아. 그래서 궁금했었어.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챙겼어? 사실 자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 난 일 때문에 항상 바쁘단 이유로 어머니를 뵙지 않았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나를 혼자 키우셨지. 근데 직장을 구한 후엔 바쁘단 이유로 가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당뇨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고 말이야. 이런 일들을 겪어서 그런가? 남 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아, 나도 자기처럼 같은 후회를 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구나. 적어도 넌 나처럼 과거로 인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숨기고 있던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어? 음, 같이 여행 가고 싶어. 추억여행. 제주도 안 가보셨을 거 아니야. 비행기가 힘들면 배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가보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일정 잡아보는 거 어때? 휴가로 하고 같이 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 좋아. 내가 그럼 일정 잡아볼게. 일주일 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봤어야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왔잖아. 엄마. 엄마가 해주는 밥, 나한테 해주는 잔소리. 모든 게 너무 고맙더라. 이래서 친구들이 뭐만 하면 엄마 엄마 거리지 않았나 싶어. 난 그동안 엄마란 단어만 들으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아. 좋은 남편, 날 사랑해주는 엄마. 정말 고마워. 지영아,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이라니. 우리가 앞으로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래. 우리 딸은 천서방이랑 아이 생각이 있니?
때가 되면 생기겠지. 그리고 만약 아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사랑을 주고 싶어. 항상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말이야. 널 닮은 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천서방도 심성이 얼마나 좋아. 그동안 마음이 좀 그랬는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마. 한 달 후. 저기요. 아침 준비했는데 어머님 모시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그럼 모셔올게. 오랜만에 자기가 해주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했지. 장모님 입맛에도 맞으면 좋겠다. 좋아하실 거야. 그럼 엄마한테 갔다 올게. 엄마 아침 먹어야지. 엄마. 자기야, 엄마가 이상해. 엄마. 장모님이 이상하더니? 장모님! 자기야, 숨을 안 쉬셔. 돌아가신 것 같아. 아니야. 이제 만났잖아. 아직 함께해야 할 날이 많은데 왜 벌써 떠나? 아직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못했는데. 우리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자. 너무 많이 아프셨잖아. 이제 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동안 고생만 하셨으니까 하늘에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음 날. 지영아, 나왔어. 너 괜찮은 거 맞아? 괜찮다면 거짓말 아닐까?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 뭔가 구멍이 난 것 같아. 그걸 슬픔이라고 해. 가족을 잃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슬픈 법이거든. 이게 부모님을 떠나보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그래도 네 얼굴은 미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게 먼저 생각난대. 근데 넌 미련 같은 게 없어 보여. 이게 다 그 사람 덕분이지. 은근히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립기도 했고.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원망으로 가렸던 거지. 이 사람 덕분에 새로운 감정도 배우고 추억도 만들 수 있었어. 너 정말 잘해줘야겠다. 지금도 상주로서 조문객들 맞이하고 있지? 근데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한적하긴 하네. 그치? 그래도 가족이 함께니까 엄마도 덜 외롭지 않을까?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그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어쩌면 엄마는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엄마 말대로 절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3개월 후 저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새 생명이 저한테 온 거였는데요. 처음엔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무서웠는데 아낌없이 애정을 준다면 저도 제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오해도 많이 했는데 이래서 대화를 해보라는 건가 봐요. 덕분에 엄마랑 오해도 풀고 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 마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해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